좋아요, 구독!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미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퇴근 시간에 가까웠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근데 코인 시장을 좀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는 뭐 도대체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뭐 얼마나 호재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가 어떤 말을 해드리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시 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단순히 뭐 오릅니다 어디까지 갑니다 뭐 이런 거는 약간 부차적인 얘기인 것 같고, 진짜 이게 왜 비트코인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다 사기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많았는데, 왜 현물 ETF까지 승인되게 됐으며 현물 ETF가 왜 진짜 큰 호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쵸. 그분들이 이번에 진짜 한번 비트코인을 좀 투자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저희.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피터 린치의 요 명언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상상만 해도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오른다 내린다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다의 믿음이 없다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도 막 뭐 진짜 사실 현물 ETF 승인된다면서 왔다 갔다 거렸지만 그냥 위에서 왔다 갔다 거린 거거든요. 크게 보면 일본 보면 그런데, 근데 몇몇 사람들은 막 승인된대 아닌데 하면서 막 손절했다 말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쨌든 본인이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킨 시켜 먹을 때만 해도 어디에서 시켜 먹지, 뭐 시켜 먹지, 배달비는 어떻지 이렇게 고민하고 시켜 드시면서 왜 투자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처음 채굴을 하면 이걸 처음 채굴한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토시가 채굴한 건데 거기에 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사토시의 의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뉴욕타임즈의 더 타임즈의 기사를 갖고 온 건데, 이게 뭐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뭐 영국 재무장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존 통화 체계가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고 니들이 마음대로 막 뭐 양쪽 했다가 뭐 안 했다가 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망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게 2009년자 1월 1일 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경제위기가 이제 2000년대 한 번 오고 2008년 9년 이때 왔으니까 두 번이나 보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토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사토시는 이런 기존의 통화 체계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요 비트코인을 만든 건데, 이게 새로운 통화 체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새로운 통화 체계가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물물 교환의 화폐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안 그러면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것처럼 누가 통제하지 않고 채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며 근데 이걸 어디 가서나 이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인터넷상이나 안 그러면 웹상이나 이런 걸 구현하려면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 두 개, 비트코인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요 두 개의 비트코인이 다르다는 거를 구분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이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그 다음에 채굴하는데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한데 뭐냐면 요거에 대한 신뢰감을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어느 나라에 가든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되면 이 비트코인은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비트코인 사토시가 의도한 대로 물물 교환대 화폐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비트코인은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도예요. 금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왜 화폐라고 얘기하냐면 달러에 대항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굳이 화폐라고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사람들은 맨 처음에 긴가민가 했죠. 이게 맞냐, 이게 진짜로 이게 되는 게 맞냐 라고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이거 진짜 달러를 대체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네. 달러 인덱스인데 여기가 2017년이거든요. 네. 이 2017년에 달러 인덱스가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네. 대체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정도 되면은 그 전 세계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고 진짜 어딜 가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고 네. 이러한 그리고 이제 해킹당할 위험이 거의 없고 거의 없다기만 없죠. 사실 비트코인은 없고 그쵸. 거래소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 진짜 달러랑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네. 요게 요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위기 때부터 아예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큰 추세만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면 네. 요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아예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코로나 때 이런 얘기 많았어요. 뭐냐면 안전자산인 금이 왜 떨어져? 안전자산이라며. 그렇죠. 안전자산이면은 주식이 떨어질 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의미의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안전자산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내가 뭘 갖고 있을 것인가. 나라가 망해도 내가 뭔가 사고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엔 달러고 달러까지 무너지면 금이 되는 그다음에 거예요. 금이다. 네, 그래서 달러랑 금도 아예 반대로 가요. 네. 그리고 금이랑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똑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를 예시로 들면은 달러 그 모든 자산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달러만 올라갔어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떨어져, 금도 떨어져. 그리고 달러 인덱스랑 사실 주식은 장기적으로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 떨어지는 것처럼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제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재밌나요? 재밌어요. 그래요? 네. 이게 나중에 이 현물 ETF랑 연결이 네. 돼요. 자 보면은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그래? 그러면 달러의 대체가 비트코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서 채권도 들고 있고 주식도 들고 있고 하는 건데 아예 달러랑 반대로 가는 게 있어? 라고 하면 내 자산의 일부분을 그렇죠. 이걸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샀냐면 GBTC를 산 거예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진짜로 그냥 비트코인을 현물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네. 왜냐면 시크릿키 그 관리하는 거 귀찮죠. 그 다음에 거래소는 막 해킹 사건 가끔씩 터져 나오는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GBTC를 사기 시작했는데 GBTC를 샀는데 이게 환매가 안 되잖아요. 그레이스케일에서 했는데 환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 접근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만 기다리고 있었냐면 현물 ETF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나는 현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때 한 5년 놓으면 가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대로 두면. 그래서 이 현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있는데 근데 거래소에서 하는 거는 거래소 불안해. 그쵸. 내가 직접 갖고 있는 거는 그것도 불안해. 그러면 현물 ETF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물 ETF가 그래서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이게 딱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딱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현물 ETF가 딱 되면서 그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반대예요. 그래요? 네, 누가 들어오냐면 기업들이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뭐 100억 있으면 그 중에 한 5억 정도 비트코인을 대체해놓고 네.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이 비트코인을 전 사모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현물 ETF의 형식으로.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사실 회사들도 주식 투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그렇게 그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자산의 있으면. 조금씩을 한 3%나 5% 정도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때문에 그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동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분이라도 비트코인을 산다면 그리고 같이 올라갈 수 있네. 우리나라에서 약간 저는 진짜 한 몇 년 안에 한 1, 2년 안에 국민연금에서 전 비트코인 살 거라 현물 ETF 살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만 대충 계산해도 지금 수요의 4-5배라는 거예요. 4-5배 정도요? 네. 대충만 계산해도. 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몰빵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갖고 있는 현금의 일부분만 대체로 산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지금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네. 그 수요 그대로 반영만 하면 가격만 그냥 어차피 공급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쵸. 채굴된 양이 지금 적어서 한 4-5배 정도는 적어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조금씩 다 모아서 합쳐봤을 때 지금보다 한 4-5배 정도의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자금 좀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는데 근데 그 ETF 승인 결정이 났을 때 ETF라는 용어 대신에 ETP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상위 개념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차이는 없어요. 아, 그냥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차이 없어요. 굳이 요거를 딱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회사가 살 수 있냐 없냐. 네네. 그런 걸로만 사실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ETP든 ETF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해서 아마 이제 곧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실적 발표하면 무조건 자산을 뭘로 갖고 있는지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갖고 있다라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사가 곧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말대로 실제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ETF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실적 발표에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지만 익명성이 원래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출범 취지를 좀 흐릴 수 있지 않나요?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은 사실 익명은 아니에요. 거래소를 통하면 익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 지갑은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죠. 이건 익명이죠. 근데 이 지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KYC 인증 다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취지가 좀 사라지는 건 없다. 네, 사라지는 건 없고, 다만 이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고래들의 손바뀜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움직임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의 움직임은 더 많이? 네,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감기 때는 원래 항상 하락했는데 이번에 안하락한다거나 안 그러면 반감기 전에 하락했었는데 반감기 이후에 하락한다거나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반감기 한 1년 반 정도 전에는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런 하락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될 여지는 꽤 있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잡다한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실제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악재가 나서 떨어졌는데 뭐 수요 공급에 별 차이는 없는데 왜 떨어져?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겠지만 기가 막히게 반등해서 결국 제자리로 와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만 따져보면 공급은 비트코인 뭐 이제 더 이상 채굴되는 거 진짜 조금인데 그거는 사실 거의 변동이 없고 수요만 늘어나게 되는 거라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호재인데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갔다? 그건 전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오히려 지금이? 그럼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덧붙여서 보면 사실 승인하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렇게 크게 막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가 오히려 더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미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가격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기관들 자금이나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미리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은 안 되니까. 네, 미리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되었겠지만 그게 뭐 많이 되었다라고는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단기로 볼 호재는 아니었어요. 아, 좀 멀리 봐야 되는 거죠. 네. 중장기적으로 들어올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실망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요런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머리에 서야 돼요.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고 왜 현물 ETF가 호재인고 이런 거를 딱 생각하면 떨어지면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서 제가 이제 뭐 차트를 많이 준비는 해왔는데 일단 그거 말고 뭐 한번 본다라고 치면은 이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 불장을 왜 불장이 여기까지 갈지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요번 불장이 저는
최소 16만 달러에서 한 24만 달러까지는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까지는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쵸?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한 5년 뒤에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비트코인 왜 저렇게 올랐어? 현물 ETF 승인돼서 그때 기점으로. 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고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왜 호재고 그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까? 네.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 조정이? 네. 이런 거를 대충이라도 알면 네. 매매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디까지 갈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를 얘기를 하면은 네. 매번 사람들이 네. 뭐 왈가왈부 많이 해요. 뭐냐면 말도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뭐 그 각자 따지는 근거들이 많아요. 근거들이 많고 네. 과거에 그렇게 올라서 나는 그렇다고 얘기한 건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해서 테슬라도 그렇게 갈 때나 떨어질 때나 저도 항상 시청자들이랑 싸웠었고 비트코인도 네, 항상 저도 시청자들이랑 싸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제가 갖고 온 근거들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고 네. 그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엘리엇 파동 위주로 먼저 봐요. 네. 엘리엇 파동 위주로 보는데 엘리엇 파동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1, 2, 3, 4, 5로 올라가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 다음에 보면 얘를 1, 2, 3, 4, 5까지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 다시 1, 2가 돼요. 이게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요거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해서 1, 2 요번에도 마찬가지 이게 2017년인데 1, 2, 3, 4, 5로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전에 했던 1, 2, 3, 4, 5거든요. 네. 요번에 불장은 1, 2, 3, 4, 5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생각할 때는 요거를 고점으로 2021년, 2022년 요때를 고점으로 네. 또다시 1, 2, 3, 4, 5가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번에는 이를 똑같이 1, 2, 3, 4, 5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네. 저는 피보나치 비율을 같이 쓰는데 네. 361.8까지 일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면 24만 달러.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범위네요. 네. 그리고 261.8만 살짝 깰 수도 있는데 요건 네. 한 18만 달러. 그래서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자료들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면 네. 자, 이거는 로그 차트로 본 거예요. 비트코인 아까 전에 똑같은 건데 로그 차트로 본 거예요. 선형 차트, 로그 차트의 차이점은 네. 선형 차트는 한 칸이 100원이면 똑같이 100원이야. 한 칸당 100원이면 100원. 근데 1000원일 때 100원이 올라간 것과 100원일 때 100원이 올라간 건 퍼센테이지가 차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한 칸으로 한 게 로그 차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로그 차트인데 네. 보면은 여기에 있었던 요 고점 있죠. 네. 여기 있었던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잠깐만 제가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었어요. 2번. 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는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었어요. 아까 방금 전 우리가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요번에는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지 않겠느냐가 일단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겪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근데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한 24만 달러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 이게 요거는 제가 이제 요때 당시에 그 작년 9월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라고 제가 그려놓은 건데 네. 실제로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비슷하네요.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려놓은 게 아니고 뭐랑 비교한 거냐면 네. 이게 금 가격이에요. 아. 금 가격이고 요게 금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여기 0, 1 맞추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비율 맞춰서 그냥 똑같이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렸다 치면 얘가 네. 17만 달러, 18만 달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랑 비슷하게만 움직여도 네. 왜냐면 금이랑은 사이클이 다르죠. 금은 천천히 움직이고 비트코인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여기 그 전에 있었던 고점 그다음에 네. 사이클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이런 것만 봐도 16만 달러, 뭐 17만 달러, 18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변동성 좀 줄어들지 않냐? 왜요? 비트코인.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까지 계속. 어. 예, 그러니까 왜냐면 큰 자금이 들어오면 네. 과연 옛날만큼 막 크게 오르겠어? 네, 왜냐면 기업들 들어오고 네. 거대 자금들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격을 움직이고 펌핑시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로그 차트를 보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변동성 줄어드는데 과연 지난번처럼 움직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2025년 6월이고 여기가 이제 2025년 1월이에요. 요건 1월, 요건 6월. 요때인데 그럼 제 생각은 여기까지 올라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25년 1월이네요. 네네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8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냥 변동성 없다라는 사람들은 그냥 차트 모양만 보고 안 올라가겠지라고 싶은 건데 로그 차트나 이런 거인 걸 다 감안하면 결과적으로는 18만 달러, 16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많이 올라가면 24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도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해서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가격을 유추하는 방법은 저는 되게 심플하게 유추해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네, 그러면 사실 만약에 과거엔 이랬지만 미래에는 이렇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잖아요, 사실. 그쵸. 네. 아니라고 하는 거면. 그러니까 요번엔 다르다라고 하면 그걸 저를 설득해야지. 제가 요번에도 그대로 갑니다를 설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설득해 주시고 네. 해서 이렇게 따지면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로그 차트로 그대로 하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4만 달러, 25만 달러는 최고점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16만 달러는 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어쨌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불장의 끝에는 요 정도의 조정이 요 정도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24만 달러인데 지금 이제 가격이 뭐 한 5만 달러가 되네 마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5만 달러라고 치면 최소 5배. 최소 5배는 최소 3배. 최소 3배. 네. 그다음에 최대한 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만 가지고 있어도.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 되냐고 저한테 막 계속 물어봐요. 그죠,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라고 할 땐 안 사고, 제가 사라고 할 땐 안 사고 지금이라도 사면 되나요? 사도 됩니다. 네. 어차피 뭐 크게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더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되나요?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게 현물 ETF가 승인이 올해는 거의 무조건 될 거라 생각을 했고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과거에 올라갔던 패턴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사도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렇게 올라갈 거는 저는 거의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 전에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크게 조정이 오면 그게 진짜 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니에요? 저희가 스스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뜻이죠? 그 큰 조정이 오면 살 수 있냐 이거죠.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 있냐 이거죠. 왜냐면 지난번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때 샀으면 정말 큰 기회였는데 그렇죠. 산 사람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아예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더리움 10만 원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1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 샀을까요? 떨어질까봐 못 샀을 것 같아요. 네, 더 떨어질까봐 못 샀는데. 그래서 저는 저도 단타를 합니다. 단타를 해요. 단타를 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카피 트레이딩 기준으로 한 1년 넘게 지금 1위 아시아 구역 랭킹 1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단타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제 자산의 대부분을 이런 식의 장투에 넣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목표인데 단타로 돈 벌 수 있었으면 저도 계속 단타했죠. 근데 막 초반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만들고 1000만 원에서 1억 원 만들 수 있겠지만 단타를 쳐서 1억에서 2억, 4억 이렇게는 못 만들더라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까지 얘기하면 사실 좀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앵커님 어때요? 이제 좀 요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코인 왜 비트코인 만들어졌고 현물 ETF 왜 호재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좀 이런 거를 제가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좀
가지게 됐나 좀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다른 것보다도 네. 이게 어쨌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공급량은 일단 정해져 있고 여기서 수요만 계속 늘어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본다면 코인 투자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왜 국내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소식 중에 하나가 또 현물 ETF가 국내에서 투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아직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국내 증권사에서 네. 현물 ETF를 이제 곧 만들 것 같은데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좋다고 막 할까봐. 여태까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네, 왜냐면 지금 현물 ETF를 구매하거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건 본인들 입장에서 전혀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좋았다고 하다가 이제 다 가격이 오른 다음에 좋다고 할까봐. 그게 저는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럼 이미 오른 가격의 상태에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깊게 드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한번 다 들어보시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도 한번 다 들어보시고, 제가 말한 것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해서 이게 지금 제가 모든 자산을 다 털어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주식을 하시던 분들한테 막 비트이더 정도는 추천할 만한데 리플만 해도 좀 사실 추천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리플이 안 좋다 이게 아니고 변동성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굳이. 근데 저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현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로 좀 자산의 일부분은 좀 비트코인으로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아요, 구독.